네, 앞서 보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영향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면제 대상이 23개 사업 24조 원 규모로 결정이 됐는데 당초 지자체가 신청한 규모에 비해서는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축소가 됐고요. 예. 저도 이제 11시에 속보 결과 뜨고 좀 놀랐습니다. 당초 61조 원을 신청을 했으니까 규모당. 근데 지자체별로 하나씩이 통과가 되고 왜냐하면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는 정도는 이제 통과한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지자체가 신청한 것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만 된다고 봤을 때 네. 40조가 넘는 규모였었거든요. 그래서 예. 한 40조 원 이상은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제 23개 사업에 24조 1천억 원이 이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뭐 조금 이따 얘기는 하겠지만은 이제 서울과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배제가 되면서 예, 왜 그런 규모가 건가요? 이제 크게 줄었을 수가 있고요. 이제 예. 균형 발전이라는 거죠. 서울과 뭐 수도권은 이미 발전이 돼 있으니까 예. 이번에는 이제 지역 경제 활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차원에서 어쨌거나 결과가 나온 것은 당초 예상보다는 규모는 크게 줄었다라는 점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경실련 같은 경우는 면제 규모를 42조 원 정도 네, 보기도 저도 뭐 한 했었는데 30조, 40조는 될 것 같았다 예, 봤는데 어떤, 많이 줄었어요. 예, 네. 이번 결과에 대해서 반응은 어떨까요? 글쎄요. 일단 그래도 네. 뭐 시민단체라든가 일각에서는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좀 반감이 있죠. 이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자체가 국가에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경제성을 따지기 위해서 이제 예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계속해서 이번에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별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예타 면제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사업들, 네. 희비가 엇갈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먼저 예타가 면제된 사업 중에서 눈에 띄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역시 김천 거제 남북 내륙철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여러 차례 신청이 됐다가 참 오래 묵혔던 건데 결과적으로 이 김천 간의 내륙 고속철도 남북 내륙철도가 이게 4조 1천억 원짜리거든요. 예. 이렇게 어림잡아 보면 거의 4조 5조 원대의 예산인데 이번에 통과가 됐고요. 또 하나 들어오는 것이 평택 5선 간의 복선화를 한 번 더 복선화입니다. 이 평택 예. 5선 구간은 KTX, 뭐 SRT 여기에 호남 고속철도 다 모이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통과가 됐고 이것도 예산이 한 3조 1천억 원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세종 청주 간의 고속도로 또 하나 인천 영종에서 신도 첫 구간입니다. 이제 1천억 원 한 규모인데 역시 이번에도 이제 통과가 되면서 당초에 이제 오래 묵혔다가 그러나 경제성은 떨어져서 지자체는 하고 싶은데 통과는 안 되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번에 특히 그중에서 굵직한 것들은 통과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면제를 못 받은 곳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지금 가장 뭐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곧 여러분들도 보게 될 게 GTX 이 B 노선입니다. 예.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이 B 노선 구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인천 송도에서부터 여의도를 거쳐서 용산, 서울역, 청량리에서 뭐 마지막 남양주 마석까지 가는 건데요. 지금 GTX 저 B 노선이 이번에 제외가 됐고 예. 저는 좀 될 거라고 봤는데 안 된 부분이 이제 저 신분당선에서 이 수원 광교 호매실 구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연장하겠지만은 이 7호선에 도봉산에서 포천 가는 거는 또 오케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타 면제가 돼서 전 당연히 이제 뒤에 저 수원 호매실도 될 줄 알았는데 예. 저기는 또 연장이 안 돼서 예. 굉장히 지하철에서는 연장 중에서는 신분당선과 7호선의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대목이 보였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분당선 연장 사업 같은 경우는 면제를 받지 못하면서 네. 상당히 실망이 큰 분위기입니다. 반발 움직임 같은 건 없을까요? 곧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예. 나오게 될 텐데요. 예, 수원 예. 호매실 구간의 예산은 한 지금 1조 1,600억 정도가 드니까 상당하죠. 그래도 그동안에 통과가 안 됐던 게 이제 예타가 조금 힘들다라는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분당선 이쪽에서는 기대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신청이 함께 들어갔던 것이 7호선 연장 구간, 예. 도봉산에서부터 포천 신청까지 가는 그 연장까지 되니까 두 개가 다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은 이번에 통과가 안 됐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지만 이 GTX B 노선 이거 거의 5조 9천억, 6조 원짜리로 정말 초대형 사업이었는데 예타가 이번에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아예 서울과 수도권 배제 원칙에 따라서 예.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워낙 역풍이 거세고 당장 지금 뭐 이쪽 인천부터 이게 얘기가 나오게 될 테니까 여기 이 GTX B 노선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보완책을 했느냐.
적어도 예타 조사 결과를 연내에는 아. 확정 짓겠다. 적어도. 예.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게요. 예타를 한 해 만에 하고선 이게 시간이 굉장히 결과 나올 때까지 깁니다. 그러니까 뭐 해당 관련자들은 애가 탈 텐데 어쨌거나 예타 면제는 안 됐지만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연내에는 확정해서 알려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GTX B 노선에 관련된 뭐 지자체라든가 뭐 국민분들은 관심이 가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예. 가지 뭐 GTX B와 이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 이쪽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것도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도권 역차별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왜 수도권을 배제했느냐? 가장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곳이 서울과 수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은 이미 개발이 된 곳들은 굳이 예타까지 면제하면서 뭐 세금 쓰지 않고 지역 균형, 뭐 지역 쪽에서 더 방점을 찍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보면은 원래 이 지자체 한 건 정도만 예타 없이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통과하기로 했는데 전북, 전남, 울산은 거의 2개씩을 통과가 시켰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지방 경제, 지역 경제도 방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왜 논란이 되냐? 우리가 이제 활력을 준다는 거예요. 예. 다가요. 어떤 효과성을 함께 따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으면 이제 지방에 아주 멋진 도로가 건설이 됐습니다. 그럼 분명히 지역에서는 좋죠, 편의성을. 근데 그 도로에 다니는 게 자동차가 뭐 하루에 몇 대가 안 된다면 예. 이건 균형 발전에 우리가 원래 생각하는 의미와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 굳이 더 경제 효과성 파급력이 높은 데 쪽에다가 밀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진정한 발전이 아니냐. 이런 의견과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를 순 있겠지만 말씀하신 측면에서 뭐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네. 효과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균형 발전을 어떻게 보느냐. 예. 그런 자체가 있는. 가령 이제 이번에 곧 있으면 많이 나올 텐데 김천 거제 남북 내륙철도 결국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4조 1,000억인데 있으면 이게 균형이 되죠. 이제 하고 이것 때문에 잠재력으로 발전이 되겠지만 예. 그렇다면은 그 잠재력과 효과성에서 이미 예타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어야 될 텐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갈등적인 측면들, 요소가 존재하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은 이번에 이제 예타를 면제해주면서 과거 사업성이 안 좋았던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논란, 혈세 낭비에 대한 예. 논란이 지금 가장 큰 것 같고요. 이거 세금인데 그래도 최소한의 예타는 필요하지 않을까. 예비 타당성 조사요. 그런 지적 하나. 이제 또 하나가 당초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건설 토목 쪽으로 인한 성장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언급을 했는데 이미 29조 원의 예타 면제 통과, 이번에 또 24조, 합치면 거의 53조 원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이제 건설 토목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우려, 걱정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